국민의당 사태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처음에 안 보다가 예. 2, 3일 지났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다시 찾아보기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개괄을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겠네요. 개괄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날 예. 국민의당에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대선 나흘 앞둔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죠. 예. 내용인즉슨 뭐냐면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동료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또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뭐 문준용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력도 없는 편인데 아버지인 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원을 해서 가서 합격을 했다. 원서만 내라 그랬다. 네, 원서만 내라 네. 그랬다. 그리고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증언이 이제 50여일 만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해서 예. 기자들을 불러놓고 조작된 거였다.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뭐 이유미 씨 지금 이제 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함께 그 대본을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던 녹음 파일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는 본인이 긴급 체포되기 전날 언론의 문자 등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유미 씨만이 조작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박지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 바로 상급자였던 그러니까 이유미 씨 주장에 따르면 이준서 최고위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준서 최고위원도 본인은 조작된 사실은 몰랐었다라고 했으나 이게 과연 정말 모를 일인가라고 해서 현재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아하.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죠. 자,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체로 들으시는 분들도 관계없고요. 택시 버스 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빨래 하시는 주부님들 잠시 세탁기 멈춰놓으시고 잠시 설거지 중지하시고 정봉재 정치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정민님, 와, 오늘 패널 비주얼 멤버들인가 꽃뼈님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못생겼다는 소리네요. 거기 빠지고 손소 변호사 들어오니까 비주얼 멤버들. 예. 그 구려 변호사가 지금 수저 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오늘이요. 아니 들이라잖아요. 들. 원래 우리가 예. 안 계신 분들 뒷담화는 안 칩니다. 저 뒷담화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를 여기서 지금 거론하면요. 해석. 네. 해석. 네. 아하. 비주얼 멤버들. 4756님, 봉도사님 수율이 진짜 제일 재밌어요. 1616님,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구려 맞네, 구려. 그럼. 그런 구려. 그런 구려.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그렇구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네. 증거 조작. 근데 그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직접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아버지가 뭐 갖다 주라고 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백이 있어 내가 갖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서를 내라 그랬다. 이거는 직접 후보를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여기 데리고 들어온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다음 그 문준용 씨 친구가 네. 직접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그 미국에서 무슨 스쿨이었죠? 파슨스요. 파슨스 스쿨에서 있었던 남자 3명, 네. 한 명 현재 미국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2년 이상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 교집합에 딱 맞는 사람이 난데 네, 나는 나는 이런 아니다. 얘기 나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나 알아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8일인가 이용주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그 복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밝혀야죠. 그게 예. 제가 어제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용주 의원이 말했던 복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에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맞다라는 대답을 듣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이 예. 이제 정점으로 이용주 의원이 있고요. 그 밑에 김인원 이제 부단장이 있고, 예. 그 밑이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밑이 이제 이유미 씨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예. 이유미 씨가 이 조작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갖다 줬고, 그걸 이준서 최고위원이 김인원 부단장한테 갖다 주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결국 이용주 의원에게 갖다 줘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인데. 김인원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유미 씨의 주장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 이준서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참고인 집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아무 집이나 막 못 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검찰 입장- 압수수색을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혐의가 있을 거라고 때. 혐의가 있었을 때나 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부인까지 다 출국 금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김인원 부단장 뭐 이용주 의원이 아니라 뭐 또 아예 제3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명 혹은 두 명이 꾸몄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됐길래 망정이지 만약 안 됐으면 네. 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북한 측 소행이에요.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도 보통 이제 허위사실 유포 예.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냥 허위인 걸 알면서 그냥 그냥 믿거나 말거나 지르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허위사실 아주 유포잖아요. 소프트한 거. 그래서 예. 이것도 사실 소프트한 건 아니죠.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래 뭐 어차피 사람들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휙 던지면 예. 마지막 3, 4일이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그럼 믿는 사람은 믿어서 저 사람 못 찍겠네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때 던지는 게 원래 그걸 많이 던지는데 예. 이제 그때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어서 던졌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역대 지금 이 공소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례를 다 돌아봤을 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죠. 이걸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전문가니까. 예, 제가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건 사실이다. 네. 라고 믿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를 걸었냐. 미필적 고의. 마음속으로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난 이건 어떻게 고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미필적 고의란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뭐 죽어도 그만이야. 난 몰라.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고 예. 할지라도. 마음속 내심에 네. 그런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바깥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들어봐도 지금 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일부 뭐가 언론 이상하다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 예, 지문이 굉장히 좋았게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제는 원본을 입수를 해서 어허. 음성 변조 안 된 걸 틀어줬거든요. 방송에서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검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장검사 출신들인데 검찰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김인원 부장검사죠. 네. 그다음에 이용주 부장검사죠. 네. 검찰 짬밥 20년 됐죠. 그렇죠. 이루고 검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는 걸 3번씩 하니까 더 이상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르겠는데 죽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가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특히나 이용주 의원이 어제 또 이런 얘기 했죠. 예. 당연히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만약 이게 조작된 거고 허위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정말 허위라면 3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 했겠느냐. 검증을 안 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 보수 이제 그 일간지에서 좋다 찾자. 그래서 파슨스 스쿨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예.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 녹음에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그런데 문준용 씨가 아빠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봐가지고 전부 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지적하고 고소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했다? 검증을 했는데 못 알아냈으면 무능한 거고 검증 안 했으면 그래 뭐 사실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그 보기에는. 녹음 파일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들어봤대요. 아예. 이용주 지금 당시 이제 하필 이름도 공명선거 추진단이잖아요. 네. 공명선거 추진단인데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난 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들어봤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공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철학적 용어로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 텅 비었어 그냥. 재밌구려. 미안하구려. 기침이 나오네. 기침이 나와. 기침이 나오는구려. 아프구려. 아프구려. 그만하시구려. 자, 그런데 이게요. 자, 여기서 슬쩍 지나가면 안 될 게 있어요. 이유미 씨, 네. 이준서 씨 이런 분들이요. 어제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무심코 평당원이라 그랬다가 바로 네티즌들한테 비판받았어요. 네. 무슨 평당원이냐? 어떤 분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일단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초보 사회 초년생의 아주 뭐 엄청난 일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연세가 39, 우리 나이로 40이시죠. 불혹이십니다. 일단 그리고 벤처 기업을 한 2개 정도 대표로 했었고요. 모교의 학부는 또 모교의 학부는 굉장히 고대 공대. 그건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왜요? 다 나왔어요 언론에. 우리 학교. 예. 우리 학교라. 근데 거기 나왔고 MB 학교 얘기도 해요. 카이스트 나왔고 예. 카이스트를 나오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지간을 맺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 잘 돌아가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지난번 2012년 대선 이후에 66일의 여정이라는 그때 예. 대선 기록을 집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법 벤처인가 그렇게 해서 되게 웃기는 게 박 전 대통령부터 창조 경제와 관련한 대통령상을 받아서 예. 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커버 사진을 위주로 했기도 했었고 2012년과 2016년에 총선에 예비 후보로서 출마를 하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평당원이겠습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1호입니다. 인재 영입 1호. 인재영이 비로.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추종하는. 예. 그러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이 둘이 했다고 가정을 해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둘이 자기들이 이제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원 마크맨들이 그 둘이 결정했으면 당에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안철수 원과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저번 대선에서 2등이 아니라 3등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타격을 입었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원이 모를 리 없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거기까지는 가고요. 아니어도. 그거는 너무 섣부르고. 예. 근데 섣부른 진행자에서 죄송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 분 오늘 작두 타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김관영 의원, 당신은 안 들어봤지만 안 들어봤다? 이상하네요. 이제와 들어보니 좋아하겠다. 1616님, 정치에서 적당한 네거티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작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역대 선거에서 증거로 조작한 케이스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밝혀진 건 다행인데 9952님,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터진 걸까요?
이걸도 답변을 좀 해줄 필요 있고요. 3648님, 미사리 아파트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참 재미지고 유익하구려. 아니, 지금 왜 이 시점에 터졌냐면요. 예. 고발을 했잖아요.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드러날 상황이 되다 보니. 사망이 조여오다가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이유미 씨가 갑자기 뭐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도 없고. 예. 국민의당에서도 갑자기 기자회견 할 일이 없죠. 뭐라고, 당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고, 기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죠. 뭔가 이상한 뉘앙스의 문자를 그러니까 보냈죠. 내일 내가 이제 뭐 검찰에 나간다는 얘기부터. 예.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린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지시한 사람이 이제 뭐 윗선에 지시했는데 이제 나만 뭐 잘라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박주선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국민의당에서 먼저 이 문제 생긴 걸 밝히는구나라고 했는데 자백하고. 자백이 아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 밝혀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아마 저 질문하신 분들은 음모론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음모론 안 돼요. 음모론 하는 개입할 게 아니라 그냥 조사하다 보니 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6월 24일 날 그 당에다가 그 자백을 한 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수사망이 좁혀오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그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참고인 조사였지만 본인도 알았던 거죠. 내가 그렇죠.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이유미 씨가 좀 억울하다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밝혀진 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이 재그 기자회견은 5월 5일 날 이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 본인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는데 이유미 씨 본인이 그걸 막았다. 왜 막았을까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조작했다는 것까지 거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알려진 건 그거고요. 저는 참 다른 것보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정치가 꼭 이렇게 잔인해야 하나요? 왜 사람 하나 문주정 씨 같은 경우 진짜 단적으로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사회적인 죽임을 그동안 당했던 거잖아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왜 잘못 만나요? 잘 만나고 아버지 대통령 됐구만.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특혜도 안 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줘야지 아버지인가요? 아니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 문주정 씨는 그렇게 막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훌륭하나 못나나 그냥 훌륭한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를 폄하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요? 속상해서. 네. 왜 지금 국민의당 다른 거 말고 문주정 씨한테 사과부터 정말 무릎 꿇고 비세요. 예. 다른 거 다 잘잘못 다 떠나서. 이게 알겠습니다. 뭡니까? 수저 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오늘이요. 아니, 들이라잖아요, 들. 원래 우리가 네. 안 계신 분들 뒷담 하나 안 칩니다. 저 뒷담화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를 여기서 지금 거론하면요. 해석. 해석. 네. 아하. 비주얼 멤버들. 4756님, 봉도사님 수율이 진짜 제일 재밌어요. 1612님,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구려 맞네, 구려. 그럼. 구려. 그런 구려.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그렇구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네. 증거 조작. 근데 그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직접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아버지가 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백이 있어 내가 갖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서를 내라 그랬다. 이거는 직접 후보를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여기 데리고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준서 최고위원도 본인은 조작된 사실은 몰랐었다라고 했으나 이게 과연 정말 모를 일인가라고 해서 현재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이은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아하.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죠. 자,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체로 들으시는 분들도 관계없고요. 택시, 버스 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빨래 하시는 주부님들 잠시 세탁기 멈춰놓으시고 잠시 설거지 중지하시고 정봉주의 정치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정민님, 와, 오늘 패널 비주얼 멤버들인가요? 꽃뼈님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못생겼다는 소리네요. 거기 빠지고 손소 변호사 들어오니까 비주얼
멤버들. 예. 들. 그 구려 변호사가 지금 국민의당 사태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처음에 안 보다가 예. 2, 3일 지났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다시 찾아보기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개괄을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겠네요. 개괄을 말씀해 주시. 이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날 예. 국민의당에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대선 나흘 앞둔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죠. 예. 내용인즉슨 뭐냐면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동료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또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뭐 문준용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력도 없는 편인데 아버지인 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원을 해서 가서 합격을 원서만 했다. 내라 그랬다. 네, 원서만 내라 네. 그랬다. 그리고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증언 들어온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다음 그 문준영 씨 친구가 네. 직접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그 미국에서 무슨 스쿨이었죠? 파슨스요. 바센스 스쿨에서 있었던 남자 3명, 네. 한 명 현재 미국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2년 이상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 교집합에 딱 맞는 사람이 난데 네, 나는 나는 이런 아니다. 얘기 나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나 알아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8일인가 이용주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그 복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밝혀야죠. 그게 예. 제가 어제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용주 의원이 말했던 복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에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맞다라는 대답을 듣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이 예. 이제 정점으로 이용주 의원이 있고요. 그 밑에 김인원 이제 부단장이 있고 예. 이 이제 50여일 만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예. 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조작된 거였다.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뭐 이유미 씨 지금 이제 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함께 그 대본을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던 녹음 파일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는 본인이 긴급 체포되기 전날 언론의 문자 등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유미 씨만이 조작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박지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 바로 상급자였던 그러니까 이유미 씨 주장에 따르면 이준서 최고위원과 상의